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왜 할머니한테서는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손녀의 이 말 한마디에 75살 김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손녀의 천진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 후로 김할머니께서는 한동안 신경이 쓰이고 주변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고, 저 역시 그 속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의 김철훈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주제, 바로 노인성 채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절대로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조심스럽고 불편해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이기에 이제는 솔직하게 꺼내고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꾸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든지, 며느리나 자녀들이 자주 환기를 시키려 한다든지, 혹은 손주들이 무릎에 잘 앉지 않고 가까이 오기를 꺼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지만 그 이유를 몰라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특유의 냄새가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조차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끝까지 모른 채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채취 또한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땀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몸 안에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채취의 원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나는 땀도 안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그 땀이 안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땀을 통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땀샘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고 그 위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냄새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69살 최영희 할머니는 늘 나는 땀도 안 나고 깨끗하게 사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하셨지만 오히려 땀이 잘 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땀이 부족하면 피부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뽀송뽀송해도 노폐물과 세균은 더 쌓이게 됩니다. 둘째는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속에 논내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젊은 사람의 땀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지만 50대 이후부터 점점 많아져 70대가 되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의 일종으로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입안 건조입니다.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 세균이 늘고 입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68살 이정순 할머니는 입이 자꾸 마르고 손주가 제 말할 때 얼굴을 피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침이 줄어들면서 입냄새가 강해졌기 때문이었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절대로 창피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샤워도 하고 깨끗이 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그 이유는 씻는 방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주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야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연구하고 임상에서 실천해 온 결과 단 3분만 투자해서 특정 부위만 잘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하고 대부분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그냥 물로 씻는다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그곳만 집중적으로 씻어도 냄새의 9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부위는 땀이 마르기 어렵고 세균이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82세 박정자 할머니는 나는 목욕을 꼼꼼히 하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체크해 드렸더니 귀 뒤와 가슴 및 배꼽 부위를 평소에 거의 닦지 않으셨더라고요.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요즘은 냄새 안 난다고 가족들이 얘기해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 즉 겨드랑이와 두피, 남성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 부위입니다. 이런 곳은 피지와 땀이 잘 쌓이기 때문에 비누 거품으로 꼼꼼하게 씻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84세 이영수 어르신은 머리 감을 때 샴푸 없이 물로만 헹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두피를 꼼꼼히 문질러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 아들이 아버지, 요즘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줬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는 발은 특히 냄새가 심해지기 쉽습니다. 샤워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하며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피부를 잘 말리고 로션으로 보습까지 해주셔야 건조함으로 인한 각질과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씻는 것 외에도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채취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 사과, 토마토, 딸기, 현미, 마늘 등을 섭취하면 몸속 산화를 막고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붉은색, 보라색 계열의 채소와 과일에는 노화를 막고 채취를 줄이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75세 윤복자 할머니는 매일 사과 하나, 토마토 하나 먹기 운동을 했더니 한 달 만에 며느리가 이젠 어머니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줘서 너무 기뻤어요 라고 하셨어요. 현미밥과 잡곡밥도 중요합니다. 변비가 있으면 몸속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땀이나 피부로 나옵니다. 이게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현미밥 한 공기를 꾸준히 드시기만 해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에 미지근한 물 6잔 이상은 꼭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마시면 총 5에서 6잔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78세 김미자 할머니는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배가 불러서 식사량이 줄어 좋아요 라고 하시며 냄새가 줄어들었다는 가족들의 반응에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음은 햇볕 아래 산책하기입니다.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세균 번식이 줄고 땀이 자연스럽게 나서 몸에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82세 송창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5분씩 시작해서 3주 만에 25분까지 늘릴 수 있었고 요즘은 내방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안 관리. 침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를 방지하는 습관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혀 닦기와 자일리톨 껌 씹기입니다. 혀에는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많이 붙는데
이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혀 닦는 도구는 약국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고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또 무설탕 껌을 하루 3번 10분씩 씹으면 침 분비가 증가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바로 옷과 침구 관리입니다. 옷은 하루 한 번 갈아입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은 면 소재로 매일 갈아입고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76살 강정숙 어르신께서도 이불을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세탁을 했더니 뭔가 쾌쾌한 냄새고 없어지고 기분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개와 이불도 오래된 것은 교체해 주는 것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충분히 건조시켜 주세요. 가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넣어두면 불쾌한 냄새도 제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말도 매일 갈아 신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생활 습관을 얼마 동안만 지키셔도 많은 분들이 사람들 만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생겨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환기입니다. 집안에 계시는 시간이 많을수록 반드시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특히 주방과 화장실도 자주 환기시켜 주시면 실내 공기와 냄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최소한의 환기는 꼭 필요합니다. 80세 김영철 할아버지께서도 추운 겨울에도 아침마다 환기를 시키니 처음엔 춥기도 했지만 확실히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가족들도 자주 드나드는 것이 더욱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냄새의 원인은 땀의 감소, 피지 성분 변화, 침 분비 감소입니다.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특정 부위인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을 꼼꼼히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상 후에는 가장 먼저 입안을 헹구고 물 한 잔을 드세요. 또 물 하루 6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20분 산책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매일 아침 실천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과는 몸과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평소 입안 청결을 위해 혀 클리너, 자일리톨 껌을 준비하세요. 식사 습관으로 소개해드린 항산화 식품과 현미밥 위주로 드시고 속옷과 침구 자주 세탁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이고 일상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2회 실내 환기까지 하신다면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비싼 제품이나 어려운 치료 없이도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존감과 가족관계, 심지어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82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냄새 없어졌다고 손주가 저한테 뽀뽀해 줬어요. 그거 하나에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고 한 달 뒤에는 가족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또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나눔이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전문의 김철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